예, 이 자리가 오늘 또 야당에 많으신 분들이 공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큰 프레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정책은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숫자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면은 큰 그림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큰 정부입니다. 한때 20세기 100년 동안에 큰 정부로 가느냐 작은 정부로 가느냐 하는 다시 말해서 시장과 정부의 대결입니다. 경쟁이었습니다. 큰 정부의 맥시멈이 사회주의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회주의 경제론을 가지는 않지만 큰 정부로 가느냐 작은 정부로 가느냐 시장이냐 하는 그런 논쟁은 결국 돈을 얼마큼 쓰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큰 정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규모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률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예산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 4% 정도 이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4% 이 정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금 더 쓰겠다는 의욕이 있는 정부는 5% 좀 이래 그것도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올해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9.5% 정도 있습니다. 거의 10% 육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쓰고자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합리성이 없는 그런 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0% 정도의 예산을 증가시켜 놓고 지금 상반기도 가기 전에 벌써 6.7조 원의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경의 또 많은 부분은 한 3.6조 원은 빚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빚내서 하고자 하는 이 의욕, 내세우는 의욕, 경기 활성화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쓰겠다는 것인데, 자,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소위 말해서 태반하고 있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만장일치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왜? 시장 경제의 근본 근간을 흔들어 놓기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높이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왜곡시키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이것이 본질적으로 시장 경제의 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경제학의 메인스트림에서는 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하나의 경제학 정의로서 하나의 공리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자유를 높이면은 경제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집권하면서 한 모든 정책은 경제 자유를 훼손하는 그런 정책으로 왔습니다. 필연적으로 경제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활성화라는 이슈를 내셨다면은 경제 프레임을, 다시 말해서 시장 경제의 그 프레임을 다시 잡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점에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돈을 쓰면은 마치 경제 활성화되는 듯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추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이론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케인즈 이론입니다. 사실 이 케인즈 이론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모든 지출은 다 누군가의 소득이 됩니다. 누가 썼든지 간에, 정부가 썼든지 간에, 개인이 썼든지 간에, 누가 썼든지, 심지어 도둑이 썼다 하더라도 그 지출은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높여서 어느 정도 소득 창출되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강조해서 마치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경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착각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하지 않고 빚내지 않고 그만큼 민간으로부터 돈을 뺏어오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세금을 높이지 않았다면 그만큼 민간이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민간이 지출하는 그 효과가 더 클까요? 아니면 정부 부분에서 쓰는 그 효과가 더 클까요?
정부 부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민간은 돈을 쓸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껴서 잘 쓰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정부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그런 쪽으로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무차별 복지입니다. 보편적 복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이런 큰 정부 재정 적자를 생각하면서 혹은 이 국가 부채를 높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살림살이,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현재 부담하는 몫과 미래에 부담하는 몫이 사상 최대입니다. 국가 채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세부담 21%입니다. 이미 최대치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보면은 국가 빚 40%를 초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참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정책의 어떤 이 평가를 하게 될 때 항상 OECD 혹은 국제 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국제 간 비교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은 그 국제 간 비교하기 위해서는 국제 간의 제도를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도가 다른 상황에서 숫자로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빚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빚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도 다 알아듣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국가 채무입니다. 제가 작성한 그 자료 2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 채무입니다. 그런데 또 국가 부채란 말이 있습니다. 왕왕 이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를 혼돈하고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40%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국가 채무입니다. 채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빚입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몇 년 후에 놓을 확실한 빚, 그것이 바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확실한 빚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합해가지고 그걸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가 채무가 732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732조. 이것 가지고 40%를 넘지 않느냐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충당 부채는 지금도 940조 원입니다. 벌써 국가 채무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더 합해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바로 국가 부채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국가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충당 부채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국가 채무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우리처럼 이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40%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가 빚을 이야기할 때는 국가 부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벌써 GDP 100%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가빚을 제도적으로는 캐치하지 못하지만은 국가 빚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건 더 큰 폭탄입니다. 폭탄도 핵폭탄입니다. 벌써 2054년, 이건 단순 계산해서 2054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 대한민국의 이 빚 규모가 서서히 줄어들고 그야말로 뱅크럽시 할 수 있는 망해간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54년이 아니고 2040년대 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핵폭탄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에서는 이걸 국가 부채액에 안 넣습니다. 이런 까지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런 소위 말해서 이 용어 지표에서 들어갈 수 않는,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없는 실질상의 빚이 바로 공기업 부채입니다. 공기업도 하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 빚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선진국 치고 공기업을 통해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벌써 이 정부 들어서서 공기업, 대표적인 한전이지 않습니까? 한전을 통해서 이 공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망할 상태가 되면은 어떡합니까? 국가 돈이 투입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채까지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의 빚이
GDP의 40%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100%로 훨씬 넘는 것이고, 국민연금, 이거는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또다시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목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명백하게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정치 활성화입니다. 저는 재정학자로서 오랫동안 제가 주장했는데요. 정치인에게 국민들의 세금을 선언 이런 부분은 도저히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재정 헌법까지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헌법에 명시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쓸데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며칠 전에 줘야 된다 이런 것만 있고요. 진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세입 내 세출이라는 그래서 헌법에 넣는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세입 내 세출 하지 못할 경우, 다시 말해서 세금 이상으로 썼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차피 간접 민주주의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되는 이런 거로 강한 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정부가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국민의 세금, 재정 정책을 지금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한번 그런 강한 정말 재정 규제를 헌법에 한번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제시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영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